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특강 하던 이론, 그러니까 이론에서 사주를 보는데 핵심적인 핵심 역할을 하는 십간론이 있습니다. 십간론. 십간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병화가 있고, 인월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럴 때, 이게 인성,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인성. 인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는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나를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내가 이 사람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병화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인도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망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칭 왔을 때, 당신의 어머님은 당신을 내가 보살펴야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든 희망이자 꿈입니다. 이렇게 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병화와 갑과의 관계를 제가 통변에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식간론을 지금 갑과 을을 했는데, 오늘은 이 병화에 대해서 병화와 십간의 관계, 병화와 나머지 십간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해서 의미를 지속적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그죠, 경물치지라고, 경물치지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그 상황을 현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이게 경물치지인데, 여러분 제가 식간 설명한 걸 가지고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그 상황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설명, 갑에는 임수와 계수가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는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자제해라,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어머니라면, 간섭이라든지 양육을 하는 어머니라면, 이 계수는 야, 너 이제 공부 끝났으니 세상에 나가라. 나가서 너의 뜻을 펼쳐라. 이렇게 하는 어머니예요. 이거와 이것은, 임수와 계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사주 통변에 있어서 원활하게 통변이 가능한 거예요. 즉, 상호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와 기적인 측면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빛이에요, 빛.
끝없이 사방으로 펼쳐 가려고 하는 게 병화의 속성입니다. 즉, 밝아지는 과정. 우리가,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을 지나면 점점점 날이 밝아지죠. 예, 밝아지면 날이 밝아지는 그 끝 지점에 열기가 생깁니다. 정화는 열기입니다. 즉, 병화는 무한대 확산의 의미, 정화는 확산이 끝난 지점에서 발생되는 확산의 결과물, 확산의 결과물이 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 병화와 정화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화는 발산을 한다, 대중적이다, 끝이 없다, 명랑하다, 쾌활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러한 말들을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를 보면은 이 병화와 정화는 화에서 분리되어 있다. 화의 양의 속성이고 화의 음의 속성이다. 예, 이런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병화가 갑을 만났어요. 갑을. 그러면은 나무가 솟구칠 때 솟구쳐서 가서 꽃을 필 때, 즉, 이 갑목의 등상이 무소지, 오르려는 속성을 좌우로 펼치는, 즉, 갑목의 직선 운동을 좀 더 좌우로 펼쳐서 오르려는 속성을 제어시키는 겁니다. 갑목은 병화를 성장을 시키지만, 왜? 나무가 커가지고 끝에 꽃을 맺히니까 성장을 시킵니다. 뭐, 여기다 이 태양이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목표 지점입니다. 즉, 갑목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병화인 것입니다. 예. 이게 인성으로 꽃을 피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병화는 갑목의 지향점이 되는 겁니다. 지향점. 네. 여기서 그러니 갑목에 오르려는 속성이 꽃을 만나면 죽는 거죠. 결론은 자기가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병화에 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즉 병화를 살리는 인성도 되지만 병화의 입장에서는 갑목이 내가 알려준 너의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지향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갑목과 병화의 관계는 지향점을 알려주고 갑목이 병화를 만나서 최종 소멸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은 병화가 또 성장을 하려면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향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갈 곳을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나무가 성장했는데 꽃을 안 피면 그대로 죽는 거죠. 뭔가 나의 목표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갑과 병화의 관계입니다. 병화와 을목의 관계는, 자,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올라가는 게 갑목이라면, 가지를 뻗는 게 을목이죠. 이 가지에서 꽃이 자랍니다. 이렇게. 예. 그게 병화입니다. 즉, 완전한 직선 운동을 병화의 확산 운동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매우 부자연스럽죠. 예. 병화와 갑목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간목의 직선 운동을 억지로 끌어올리라는 억지스러움이 존재합니다. 억지스러움. 그러니까 간목과 병화는 억지스러운 거예요. 예. 왜? 이 을목의 단계를 안 밟았기 때문에. 예. 이 을목에는 자연스럽게 가지가 펼쳐지고 가지에서 꽃이 피고 꽃이 싹 피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생애 관계. 또 병화는 을목의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같은 지향점이라도 자연스러움, 이것은 좀 더 억지스럽다. 그러니까 병화와 묘목이 있는 거하고 병화와 간목이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때는 잘 성장하겠죠, 병화가. 잘 성장한다고요. 이때는 인목이겠죠. 인목이면은 이 노래는 병화가 아직 초춘이라 음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억지스러움이 있는 거죠. 이러한 미세한 차이점을 알게 되는 게 식간론입니다. 시간상으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병화와 병화는 그야말로 어려운 관계입니다. 왜? 꽃이 나무에 있으면 꽃이 하나만 피어야 되는데 한 나무에 하나씩 피어야 되는데 두 개 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자양분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화, 자월에 병, 갑, 자월에 신이 떴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물이 이 병화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두 개 있으면 싹 날아가는 겁니다. 싹 증발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두 개 있을 때는 반드시 겁재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걸 사방으로 흐트러 버려요. 두 개 있으면. 자, 병화와 정화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병화의 입장에서는 나의 결과물이 정화이고 정화의 입장에서는 내 빛을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열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 옆에서 정화가 있을 때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화가.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이 이건 좀 착각하시는데 제가 화를 꽃에 비유하다가 태양에 비유하다가 이것은 비유치상 여러분한테 물상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운동성이라는 전제 조건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태양이 두 개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태양이 두 개 떴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고 이것은 태양이 떴는데 달빛이 있다. 태양과 달빛이 밤에는 달빛으로 보완을 해주고 낮에는 태양으로 보완을 해줘요. 단 두 개가 동시에 떴다.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 왜? 달빛과 태양은 상호 존재하기가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주 원국에 필요하지만 사주 원국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둘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만약에 태양이 확산운동을 하면 여기에 열기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 순간 병화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병화의 확산운동이 없으면 정화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어느 때는 살리고 어느 때는 죽는지를 신약해서 겁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놓여져 있을 때 보완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 상극 관계인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현재 조건에서는 상호 보완이다. 왜? 빛이 있고 열이 있어야 되니까. 단 둘이 동시에 존재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정화의 문제가 더 크다. 피해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병화와 무토. 예. 이 무토는 병화의 열기를 받아서 흡수해서 튼실해지면 튼실. 예. 튼실해지만 이 병화는 매광이 된다. 예. 기토는 더욱더 그러한 현상이 크다. 예. 여기는 수기가 묻어 있습니다. 수기가. 예. 습토라고 하죠. 습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따뜻해지는데 이것은 당연히 땅에 흡수돼서 빛을 잃게 됩니다. 예. 잃게 되고. 자, 병화와 경금은 병화는 경금은 병화에서 확장됩니다. 확장. 결론은 이 빛이라는 것은 확장의 성질이 있습니다. 확장. 그 다음에 경금은 단단한 이 열기를 모아서 열매를 익어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튼실하게 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병화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관도 되지만은 사실은 인성의 효과도 있습니다. 인성. 예. 관인을 동시에 우리 그래도 여름에 과일이 익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효과가 바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병화의 속성은 잃어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병신합수라고 하죠. 예. 이것은 병화는 신금을 방어하면 바로 녹아버립니다. 우리가 이 추상, 즉 가을, 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이 오면 이 병화의 빛은 완전히 소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설명할 것이 많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관계상 병화와 임수는 우리가 이제 강의상형이라고요. 강의상형. 즉 음은 양이 있을 때 빛을 바라는 거죠. 어둠이 있어야 내가 밝음이라는 걸 노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는 어렵지만 이 빛은 임수는 어둠이죠. 어둠에서 가장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의 병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늘 이쪽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주체와 부수를 놓고서나 따지는 방법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병화와 개수는 빛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왜? 수증기가 증발하면 여름에 병자라는 간지가 있다면 여름에 수증기가 막 증발하면 하늘에서 구름이 끼죠. 구름이 끼때 태양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우리가 개수는 현재 존재하는 차가움이에요. 차가움. 임수는 어둠이죠. 어둠. 어두워져는 과정이 임수고 어두운 다음에 발생되는 추위가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뜨면 추위가 물러가는 거죠. 둘 관계는 완전한 상극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식관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 한정된 시간에 이걸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요 관계를 하나씩 아, 이런 관계가 필요하구나. 물론 시중에 텍스트에 다 있습니다. 텍스트 다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그거의 관계를 상호를 이렇게 보면서 느낌을 가지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락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